주가 하락 이유를 저는 일단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두 가지 모두 단기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첫째가 히토리 매출이에요. 히토리 매출이 올해 1분기부터 나왔는데 문제는 분기마다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번 3분기 매출은 165달러로 거의 없다고 해야 될 정도죠. 성장해야 될 회사의 매출이 계속 떨어지니까 시장에서의 걱정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요. 사실 호재만 있었는데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뭐지 했는데 3분기 매출이었죠. 그리고 이번 어닝콜에서도 매출 하락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추측하기로 매출이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리엘레멘트에 제대로 된 판매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엘레멘트와 판매 파트너십을 맺었던 회사들이 지금 시작한 회사가 없어요. USA Rares, 벌컨 이런 파트너십을 맺었던 회사들은 현재 자석 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실험실 수준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국방부나 혹은 이런 파트너들이 실험적으로 좀 샀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가 메리언 공장 지연 문제예요. 이전에 26년 1월부터 메리언 공장이 가동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 어닝콜 11월 18일이었죠. 이제야 메리언의 장비가 60% 확보되었다고 말했어요. 이거는 26년 1월에는 시작 못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시간이 지연됐고 구체적인 메리언 가동 시작 시간도 어닝콜에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빨라야 26년 2분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단기적인 원인으로 인한 주가 하락 이유들을 다뤄봤고요. 이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볼게요. 저는 26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6년 엄청난 성장이 기대되거든요. 26년 기대되는 이유 첫 번째는 메리언 공장입니다. 일단 메리언의 생산량이 초기보다 늘어났어요. 초기 생산량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 3,000톤이었는데요. 자금 조달 이후에 초기 생산량이 4,00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4,000톤을 매출로 단순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현재 네오디뮴이 1톤에 7만 달러거든요. 7만 달러를 4,000톤 곱해주면 매출이 2억 8천만 달러가 나옵니다. 재밌는 건 현재 RX 시총이 2억 6천만 달러 정도 돼요. MP랑 비교해볼까요? MP 매출이 현재 2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시총이 100억 달러입니다. 시총이 매출의 50배는 돼요. 적자 기업인데도요. 그럼 실제로 내년에 RX이 목표 매출을 올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상승할지 감이 안 잡혀요. RX은 심지어 적자 기업이 아니라 순이익을 보는 기업이라고 말했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선 지금 RX이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못 믿고 있는 거죠. 물론 저평가 이후에는 리엘레멘트 IPO도 있고요. 리엘레멘트 20%만 가지고 있어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어요. 26년이 기대되는 이유 두 번째로는 26년부터 꽤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닝콜에서 벌컨에는 27년부터 판매할 것이라고 했고요. 포스코 인터에는 26년부터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최근에는 포스코 인터와 MOU를 맺었는데요. MOU의 내용이 미국 내에 히토류 및 연구 자석까지 완전 통합 생산기지 구축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내용만 보면 26년에 매출 못 올리거든요. 지금 연구 자석 공장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26년에 매출을 올릴 수 있겠나 싶죠. 그런데 이건 24년 3월 뉴스입니다. 포스코 인터가 북미 완성차 기업을 상대로 9천억의 연구 자석 공급 계약이 26년부터 시작이에요. 유럽 완성차 업체에도 25년부터 2,600억 원 규모의 연구 자석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런데 이 연구 자석을 생산할 히토류를 중국이 아닌 미국 등에서 조달한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26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보이시죠? 포스코 인터는 리엘레멘트에서 받은 히토류를 성림 첨단 산업에서 연구 자석으로 만들어서 납품하려는 거예요. 성림 첨단 산업이 매출 원가가 1,000억 정도 돼요. 제가 14화에서 포스코 판매 추정치를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450억 정도로 잡았죠. 리엘레멘트 히토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히토류를 받아오겠지만 어느 정도 목표치에는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의 구조를 좀 알아보면요. 무역회사예요. 트레이딩에서 주요 매출이 나오죠. 예를 들어 A 국가의 회사에서 물건을 사서 B 국가의 회사에 납품하는 그런 국가 간의 유통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고요.
포스코 인터는 히토류의 수요 유통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아렉이 만약 가격 경쟁력이 좋다면 성림 첨단 산업 외에도 충분히 유통망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렉의 주요한 판매처들은 포스코 인터, USA 레어스 그리고 벌컨이 있어요. 사실 이번 어닝콜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저번 14화에서 다뤘었던 인터뷰 내용이 지금 보니 USA 레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USA 레어스는 26년 상반기에 5,000톤의 자석 생산 기지가 완공이 됩니다. 이렇듯 파트너십을 맺은 판매처 3곳 중 2곳이 26년 내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년이 기대되는 이유이고 내년부터 매출에 엄청난 성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어닝콜에서 했던 몇몇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플렉서블인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플렉서블은 9화에서 다뤘었는데요. 재료의 유연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양한 재료들로 히토류 및 니켈 추출이 가능하다 했는데 이것들을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략 자원들의 재련 또한 연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부각되는 안티몬이라던가 텅스텐이라던가 이런 전략 자원들도 LAD 기술로 전부 다 재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LAD 기술로 모든 재련이 다 통합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리엘레멘트는 미래에 중히토류, 경히토류, 리튬, 니켈, 전략 자원들까지 전부 다 재련이 가능해지는 통합회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EMCO인데요. 제가 이 회사는 14화에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회사를 스핀오프 하려고 한다네요. 이제 계획 단계라 스핀오프까지 시간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리엘레멘트 IPO예요. 저는 리엘레멘트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너무 저평가 상태이기도 하고 아렉도 사실 굉장히 괜찮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회사 아렉의 기술은 아직 개발 중이지만 이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WCC 컴플렉스에서 석탄재를 컨센트레이트 하는 기술은 제가 과거 영상에서 조금씩 다뤘었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가 조금 업데이트 되면 이 부분도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IPO는 내년 중반으로 계획한다고 하는데 시장 상황을 본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항상 1에서 2년 정도 더 늦기 때문에 내년에 가능성이 많이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아렉 주가가 폭발하면 빠르게 하려고 하겠죠. 개인적으로 리엘레멘트는 고평가된 상태로 상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경영진들도 그것을 노리고 IPO 할 것이고 아마 제대로 가치를 못 받으면 IPO 자체를 계속 미룰 거예요. 아렉이 석탄 회사여서 저평가된 이유도 있을 텐데 리엘레멘트는 그게 아니기도 하고 매출이 이미 크게 나온 상태에서 IPO를 할 것이기 때문에 고평가된 상태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ERI는 북미에서 전자폐기물 재활용 업계 1위라고 합니다. 이번에 리엘레멘트와 파트너십을 발표했어요. 리엘레멘트의 폐자석을 납품한다는 내용입니다. 제 포지션과 전략을 보면요. 현재는 버티면 이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주가는 아무리 봐도 26년에 매출 나오는 것을 못 믿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26년 이후부터 아렉은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5년 정도 버틴 것 같아요. 이제 막 폭발하기 직전 같아서 1, 2년만 더 버티면 저평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 주가는 선반영되기 마련인데 아렉은 이상하게 계속 선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몇 년 뒤에 보면 시장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오류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겠죠.